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오늘은 과학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이재범 지음 1분 과학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서문.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현실 과학. 2016년에 1분 과학 채널을 개설해 과학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 이야기가 웹툰으로 그려지고 이렇게 책으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1분 과학을 만든 건 과학자들, 전공자들만 알고 있기에는 과학적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주는 놀라움을 처음 느꼈을 때는 사실 조금 충격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 라고 생각했죠. 과학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라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비추는 불빛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걸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야, 너 유전자가 말이야 라고 한다거나 안방에 계신 어머니께 엄마, 호모사피엔스가 라고 해본들 듣지 않을 테니까요. 실제로 한번 친구들에게 시도해 보았는데 제가 과학 이야기를 시작하자 다들 눈에서 생명의 빛이 사라지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널 이름을 1분 과학이라고 한 것은 과학 이야기가 지루해지지 않도록 2분이 넘지 않는 짧은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배경음악을 넣고 랩하듯 빠르게 말하는 게 콘셉트였는데 하다 보니 요즘은 보통 10분을 넘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들은 이 1분 과학의 1분이 나의 1분과는 길이가 다르다는 댓글을 자주 달아주시곤 합니다. 네, 어차피 시간은 환상이고 상대적인 거니까요. 시간의 상대성을 저는 영상 만들 때 절실히 느낍니다.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은 대략 2주 정도 걸리고 녹음과 편집은 하루 종일 몰두하면 평균 이틀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데요. 스토리를 쓸 때 소요된 2주는 2시간처럼 느껴지는 반면 편집할 때 소요된 이틀은 2억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블랙홀에 빠진 것처럼 말입니다. 블랙홀에 빠지면 과거에 웃지 못할 일들도 하나둘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제 방 옷장 앞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두꺼운 옷들이 소리를 잘 흡수해 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즐겨 다루던 테마, 과학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정자, 귀두, 콘돔을 한참 옷장에 외치고 나서 조금 쉬려고 돌아보니 제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활짝. 그리고 거실엔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의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내놨는데 애가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요즘은 베란다에서 문을 꼭 닫고 녹음하지만 거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기가 꽤 좋았던 영상인 시간이라는 환상은 영상 전반에 걸쳐 칙 하는 소리가 깔려 있습니다. 배경음악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빗소리입니다. 장마철이라 베란다에서 들리는 빗소리가 고스란히 12분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것이 우스워 보이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멋진 장소와 비싼 장비 없이도 제가 하고 싶은 과학 이야기를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성공 아닌가 자기 위로해 봅니다. 그러고 보면 성공도 상대적인 것이죠. 미국의 작가 폴 호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1000년에 한 번 나타났다면 세상 사람들은 별이 나타나는 날 모두 모여 하늘을 바라보며 황홀경에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별은 매일 밤하늘에 떠있고 사람들은 TV를 본다.
아무리 신비롭고 중요한 것이라도 그것이 너무 흔하면 그 중요성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과학 이야기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제가 하는 과학 이야기보다 과학에 빠진 저를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과학이 왜 중요하고 재미있는지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주 현실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은 뭔가요? 돈, 좋은 직장, 이런 현실은 세세히 따져보면 다 머릿속에 가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걸 깨닫곤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따라서 변해버립니다. 20만 년 전 지구상에 출현한 호모사피엔스에게 돈이라는 녹색 종이나 콘크리트 빌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만 년 뒤엔 또 어떤 것이 현실이라고 불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20만 년 후나 20억 년 뒤에도 중력은 변함없이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것을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을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이라는 현실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진정으로 배운다면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황홀경에 빠지는 모습을 고대해 봅니다. 다행히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알리고 싶었던 과학의 황홀경에 함께 빠져주셨기에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상을 만화로 풀어내 주신 최준석 작가님과 이 책을 내기 위해 게으른 저를 일으켜 주시고 끌고 밀고 타이르며 마음고생하신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도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현실, 과학의 흥미를 느끼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1분 과학 홍익인간 이재범 드림 1. 우유, 건강에 좋다는 음식 진짜 좋을까? 우유 정말 건강에 좋을까? TV를 보면 우유는 거의 기적의 음료처럼 느껴진다. 키가 쑥쑥, 뼈가 튼튼, 집중력을 높여주고 힘이 솟게 해준다 라는 수많은 광고들은 인삼, 녹용, 그리고 우유, 우유에 하얀 보약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여졌다. 과연 이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일까? 아니면 조그맣던 송아지가 1년 만에 거대한 소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단순하게 나도 한번 먹어볼까? 라고 생각한 것일까? 우유 회사들이 우유를 완전 식품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오직 우유에 담긴 영양소의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단백질, 지방, 무기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등등등 우유엔 100가지가 넘는 영양소가 들어있답니다. 그러니 무조건 마시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영양소와 호르몬이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인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다. 12,000년 전 그 옛날 소젖을 먹어본 인간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인간에게 동물의 젖은 유해한 독소와 같았을 것이라고 한다. 어린 아이와 달리 성인에게는 우유에 들어있는 젖당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락타아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농업혁명과 함께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인류는 가축을 길렀고 발효 과정을 거쳐 젖당을 성공적으로 줄인 치즈와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그 후로도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치즈와 요구르트만을 섭취했는데 약 7,500년 전부터 어른이 되어도 소젖을 소화시킬 수 있는 기괴한 인간들이 나타난다. 젖당을 분해하는 유전자 변형이 일어난 거다. 먹을 것이 부족한 추운 환경의 북유럽 지역에서 소젖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진화상 큰 이득이었을 테고 그렇게 돌연변이 유전자는 유럽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현재 유럽에서는 인구의 80% 정도가 변형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겨우 20%만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먹을 것이 풍부해진 지금 우유는 현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에서 10만여 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우유 소비량에 따른 그들의 건강 상태를 20년간 관찰했는데 20년 후 우유 섭취량이 하루 평균 한 잔 늘어날 때마다 사망률이 15% 증가. 아무래도 우유에 들어있는 갈락토스가 높은 사망률의 원인인 것 같다. 2017년 중국 광동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갈락토스를 투여한 동물들은 염증과 산화와 스트레스로 일찍 죽었다. 우유의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가 당연한 진실로 받아들였던 이 말에도 문제가 있다. 2014년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유를 많이 마신 사람들의 골절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적기는커녕 더 높게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우유 소비량이 많을수록 골절 환자의 수도 많았다. 이런 의문이 생길 것이다. 어떻게 칼슘 덩어리인 우유가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나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느 동물성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우유는 인체에 들어오면 체내 산도를 높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유를 꾸준히 마셔 체내 산도를 높게 유지하면 인체는 산도를 낮추기 위해 산도 중화에 아주 효과적인 칼슘을 사용하게 되는데 인체에서 칼슘을 끌어 쓸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뼈입니다. 뼛속 칼슘은 우유의 산성을 중화시키는 데 사용되며 우유를 계속 마시면 뼛속 칼슘이 부족해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뼛속 칼슘을 우유가 뺏어간단 말입니다. 우유가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말은 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든 치즈나 요구르트를 먹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치즈나 요구르트를 자주 먹는 사람의 사망률과 골절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낮다. 이 밖에도 다 큰 어른이 아기 소를 위한 IGF-1과 같은 우유 속 성장 호르몬을 섭취하면 오히려 체내의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하루 3잔 이상 우유를 마신 여성들은 하루 1잔 이하의 우유를 마신 여성들보다 암 발병률이 44%나 높게 나왔습니다. 이 이외에도 우유는 변비, 위산역류, 복부 팽만, 가스 발생을 유도하고 여드름, 축농증, 천식, 관절 통증과도 임상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아직 우유가 어떻다고 단정 짓기에는 연구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 저널리스트 마이클 폴라는 광고를 하는 모든 식품을 경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으며 한때 담배는 건강에 좋은 제품으로 광고되었다. 1960년대 미국 목이 아프다고요? 그럼 담배를 피워보세요. 수십 년 후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날 때까지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우유를 담배와 비교하기 아직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라떼보다는 아메리카노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2. 운동. 이제는 뇌를 위해 운동할 시간.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운동의 필요성을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며 기대하는 것이 있다. 다름 아닌 다이어트.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운동은 다이어트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개선시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한다. 하지만 식습관에 변화 없이 운동만 한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는 몸무게에 자주 실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운동을 해봤자 소용없을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최근에 많은 신경학자들은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논할 때 운동은 현존하는 어떤 약도 흉내낼 수 없는 마법의 약과 같다라고 말한다. 분명 다이어트나 성인병 예방 이외에도 운동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운동과 뇌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인지하기 위해서?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주위 사물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따위의 두뇌 활동이 미래의 움직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퇴화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먼 개의 예를 보자.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책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책은 정말 만화입니다. 재미로 슥슥 넘겨보다가 이건 좀 남겨야겠다 싶어서 만화도 오디오북이 되나요? 됩니다. 그래서 남깁니다. 그림보다 글자 위주의 보조하는 식의 그림이라 오디오북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것보다 IT 계열의 전공자이다 보니 유사 계열의 과학이라 구경이나 하고 보자 싶어 열었는데 이렇게 충격적인 사실이라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저 역시 중고 시절 우유를 많이 마시고 자라 키가 한 해 10cm씩 자란 케이스로 우유의 덕을 많이 본 우유의 팬입니다. 크고 나서도 역시 자주 마시고 싶었지만 조금만 입을 대도 배탈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동경하며 가끔 마셨는데 오늘의 사실을 접하고 나니 집에서 만들어 먹는 치즈나 요거트만 열심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골다공증에도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의 우유 정보는 저에게 충격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도 사랑하세요.